네, 김지순입니다. 음, 제가 오늘 이제 피바리 수업하기 전에요. 오늘 주제 책을 읽고, 제가 느꼈던 부분, 그리고 깨달았던 부분을, 제가 영상에 남기겠습니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이거 보이실까요?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저자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이 책은 읽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본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게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왔던 거, 주변 저희 가정환경, 그다음에 학교, 제 주변 지인들이 말하는 거, 믿고 있는 거, 경험했던 것들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아는 걸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을 하냐면은, 여기에, 그런 게 나와요.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법이 있잖아요. 나라의 법. 미국 법이 있고, 일본 법이 있고, 중국 법이 있고,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마약이 미국에서는 죄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죄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정하는 걸까? 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전, 성경에 나오는 부분은 그 기준으로 간다면 또 명확해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부분을 최대한 한번 설득력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어떤 부모에서 자랐다면 지금의 제가 아닐 확률이 커요. 우리 드라마에도 흙수저인 사람이 부잣집에서 태어났을 사람과 또 부자인 사람이 막 가난하고 못 살고 막 맨날 싸우는 막 술독에 있는 막 이런 그 환경들 조성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럼 그 아이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만약에 어, 바뀌지 않았다면, 원래 내가 환경에 자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기질적인 부분 중요해요. 근데 보고 자라고 듣고 하는 환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믿고 있던 부분이, 제가 알고 있다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아이스강 대표님 만나서 지금도 배워가면서도 매번 느끼는 건데, 내가 좀 멍 때려져요. 나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온 거지? 되게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지 됐던 것은 또 아니에요. 되게 반대의 상황을 많이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인권이라는 거. 여기서 인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볼테르는 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대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대요. 본인은 신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내 하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벌 받는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왜냐면 하인은 인권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진짜로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뭐 이런 말, 우리는 지금 시대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선시대 때만 해도 신분제 제도가 있어서 평민이냐 아니냐의 계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모든 사람은 다 동등되고 모두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해 내는지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느낌적인 부분만 또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계속 제가 한 4번을 계속 읽었어요. 와, 그러니까 처음엔 진짜 모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용어도 되게 생소했어요. 여기에 상상의 질서라는 거 뭔지 아세요? 상상의 질서가 있대요. 상상의 질서.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다가 두 번째 했을 땐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잘못한 걸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아는 사람들 또한 아는 사람들은 자신은 그 세상 그 틀 안에서 빠져나오고,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든지 권력을 이용하든지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하려면 이 부분을 알고 들어가야 이기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과 교육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을 반복 읽으면서 대표님이 해주셨던 내용이 이러한 뜻에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정도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변화하고 성공하려고 성장하려면 박스 밖에서 이 세상을 높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멀리서 보고, 그 안에서 또한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돈은 어디로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 우리는 여기에 중간에 나와요. 상상의 질서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상상의 질서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낭만주의,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인본주의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상상의 질서에서 우리의 욕망의 형태로 결정이 된대요. 그 욕망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판매를 할 때, 와, 다이어트, 기분 좋은 일을 하는 일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우리 코카콜라를 딱 봤을 때 뭐 선전이나 CF 광고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낭만주의자라고 하면 여행을 다녀도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과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는 인식이 되면서 우리는 여행을 가기 위한 시간과 돈을 쓰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소비지상주의 쪽은 어떤 거냐면,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욕망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그 행복해지기 위해선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죠. 자동차를 사거나 새로운 옷을 사거나 뭐 몸에 좋은 옷을, 건강식품, 건강을 하거나 집안일, 뭐 관계, 뭐 등등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하는 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무엇이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이, 그때 당시는 기쁨이겠지만 행복은 아니에요. 행복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저도 항상 기쁨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전부터 항상 생각을 했어요. 잠깐 옷을 살 때 기쁘고, 새로운 거 살 때 기쁘고, 차를 원했는데 차가 있었을 때 기쁘고, 직장이 없었을 때 직장을 주어지면 기쁘고, 콜이 안 됐는데 콜이 됐으면 기쁘고, 이런 기쁨에 잠깐의 기쁨은 있어요. 근데 행복은 다른 차원의 라는 걸 저는 그때 예전부터도 늘 이거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우리 영에 대한 영역이고, 그리고 무언가 작은 거에 만족할 수 있는 그 뭔가의 알미 있고 받아들임이 있어야 이 행복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 진짜 행복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기회고 감사함이고 이런 걸 또 인정하는 순간 매 순간순간이 다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의 욕망은 지금 우리가 선전하는 거, 뭐 이거를 더하고 저거를 하고 이거를 뭐 돈을 1,000만 원을 벌고 뭐 2,000만 원을 벌고 3,000만 원을 벌고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여기에서 행복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상상의 질서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선전, CF, 광고, 법, 뭐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욕망을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저는 무언가 돈을 벌고 무언가를 해야 될 때 플러스였어요. 내가 이걸 못해서 이걸 배우면 좀 나아지겠지. 이걸 배우면 나아지겠지. 근데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나서 나를 잘못 알았다라고 인정된 건 제거였어요. 내가 똑같은 24시간 안에 뭔가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새로운 걸 배움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 시간에 버리고 그 24시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더 집중하고 훈련을 하느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고, 내가 어떤 걸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들었고, 인정이 되면서 제가 그대로 조금씩 경험을 해보니까 맞구나. 왜냐면 같은 24시간에 똑같은 김지순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니까 결과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와 거짓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것처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작은 회사의 시스템이라던가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가 어떠한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거를 알아야 이게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또 돈을 쓸 때 이거에 혹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집중해서 원싱을 가야 될지. 근데 이게 혼자서는 결국 되지 않고 여기서는 또 그게 나오거든요. 객관과 주관과 상호주관. 그래서 객관은 그냥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사실. 여기 예시에선 그게 나와요. 방사능. 방사능이 연구하는 사람은 이게 위험이 될 거라는 걸 모르고 그냥 했는데, 결국엔 그분이 여기서, 뭐였지? 방사능에 적이 돼서, 결국엔 몸 건강을 잃어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객관적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이라는 거에서 이게 방사능이 위험한 걸 몰랐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방사능의 그 발견자 중 한 명이 이걸 연구를 하다가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걸 몰라서 몰랐고 그리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분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은 그냥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성이라고 말을 하고, 저는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던 건데,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 틀리는 방향 관점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서 객관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주관적인 것도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또 바뀌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 결국에 할 수 없고, 나는 불행해. 그럼 결국 불행한 인생들이 자꾸 이렇게 더 오게 되고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감사하고 언제나 나는 기회가 좋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기회를 잡기도 하고 그 기회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근데 그게 한 사람만 돼가지고는 또 안 된다. 개인이 갈 수는 없다. 집단과 단체가 있어야 된다. 그게 상호 주관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상호작용이 있어서. 제가 지금 PCM 이 알승환 대표님 조직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1개월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이걸 유지할 수 있었고, 계속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이 책을 읽으면서 기존에 알승환 대표님이 알려주신 부분들을 다시 또 책으로 그것도 더 넓게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선 알아야 내가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떤 걸 하지 말고 어떤 걸 소비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떤 거에 돈을 쓰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또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이번에도 느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또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상호주관적인 거를 또 정확히 알아서 이 부분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객관적인 게 무엇이고 주관적인 게 무엇이고 상호주관적인 게 무엇인지를 이제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분류하고 구별해내는 걸 저는 키워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은 혼자선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거가 제일 그게 제일 두렵고 외로운 길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데, 그러려면 제대로 틀리지 않고 잘 올바르게 10 중에 3을 틀리고 7은 안 틀리는 걸로 가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다시금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건 여기까지인데, 이따가 이후에 제가 피파리 참여하고 나서 또 알승환 대표님과 또 주하영 대표님, 주은수 대표님이 나누어 주시는 부분들을 또 제가 배워서 또 다시금 틀린 부분들은 다시 틀린 거다 정정하면서 또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